3시간 끝장 토론 서로를 지목했다. 그리고 사모님이 혹시 팬클럽 물으니까 어떤 대답이 현장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8명의 경쟁 구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 4명으로 추려진 이 2차 경선에서 뭔가 분위기 전환과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그 첫 단추가들 저희 채널A에서 진행이 되는 1대1 마스토론 내일과 모레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대선 2차 경선에 나선 후보 4명의 마스토론 대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일 첫 번째 맞대결 상대 김문수 대 한동훈, 그리고 2차 지명은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습니다. 모레가 핵심이네요. 3시간 넘게 서로 지명자와 피지명자 상대를 맞바꿔서 한동훈, 홍준표, 홍주면, 한동훈 이렇게 끝장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선관위에 계신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마스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번에 아마 처음 도입해보는 방식, 우리나라의 역사에 처음 아닐까 싶고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뜨겁고, 예. 이게 사실은 조금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후보는 이제 3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고, 어떤 후보는 이제 한 번 하는 거고, 또 이제 2번 연속으로 붙으면은 어떻게 하나 이제 사실 좀 그런 걱정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위험 부담을 이제 무릎 썼느냐? 예. 첫째 이제 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청년들의 이제 설계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저희가 예. 그만큼 이제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청년들이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진심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입니다. 예. 새로운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근데 예컨대 추첨을 했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진이 결정되는 것하고 예. 내가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대결이 성사된 것하고의 그 국민들이 보는 그 주목도나 관심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 나와 이 멘트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해석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김종서 앵커도 진행을 하지만 예. 약간 그 설렘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제가요?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예. 이런 그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무거운 책임감과 성찰 속에서 이번 경선을 치러냈지만 예. 그것이 엄숙한 표정으로 웃음기 없이 하라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설렘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더 저 나름대로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막간을 위해서 잠깐 예고를 하면 이렇게 1, 2, 3, 4부로 진행되는데 앞서 시작된 1부와 3부, 전반부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 후반부, 2부와 4부,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 벌어진 1, 2, 3, 4부, 2부와 4부는 돌직구쇼의 김진 앵커가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후보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후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2명과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 2명이 맞붙는 구도가 된 셈이죠.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서로 3시간 끝장 토론을 선택했는지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네, 한동훈, 홍준표. 네, 조금 전에 두 분이 자리에 앉아서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한참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짰어요. 지금.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 후보님 지목당하셔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왔어요.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두 분이 오늘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합의를 하신 건가요? 예,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홍 후보님 지난번에 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한다 말씀하셨는데 한 후보님을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한 후보님이 보시는 홍 후보님의 그 장점은 어떤 건가요? 굉장한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다들 기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홍 후보님, 한 후보님 칭찬 좀 해주시죠.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네, 알겠습니다. 장난꾸러기겠죠. 저 자리에서 현장에서 마이크 잡으셨던 호준석 대변인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두 후보보다. 일단 현장 분위기 잠시 뒤에 또 체크하기 전에 호준석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그 뭐 단순히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고 홍준표 후보도 뒤에 한동훈 후보를 찍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두 후보의 지목에 전략이 좀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제도가 이 네 분 중에 그냥 다수결로 해서 제일 1등 하시는 분을 후보로 뽑는 게 아니고 예, 과반 넘으면 뭐 없겠지만 예. 과반을 못 넘으면 1등, 2등만 또 따로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일단 전략은 어느 캠프에서도 일단 2위 안에 들어가자. 예, 그래서 확실하게 해놓고 또 결승 가자. 뭐 이런 전략일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상대방 나머지 세 분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후보의 논리를 무너뜨리거나 그 입장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 양쪽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2대 2로.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 반대편에 있는 분 중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토론에서 이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쪽 진영에서는 거의 확보가 되는 거니까 아하. 그런 전략 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꼽았다. 결론은 네 분 중에 서로가 두 분을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다. 예.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꼽았으니 서로의 생각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찬탄에 내가 대표 스피커고 반탄에 내가 대표 스피커 홍준표니까 두 사람도 어쨌든 여기서 자웅을 확실히 겨루면 여기서 이기면 나머지 뭐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 안철수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일합을 겨루는 선전포고 형식은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관심을 끌려면 우리가 해야 된다. 할 말 많다.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주니 고맙다라고 했는데 앞서 대진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주석 대변인 네. 여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실제로 자 1차, 2차, 3차까지는 그래 이제 상당히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나 했는데 홍준표 후보마저도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그 선관위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내심 안철수 후보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목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예, 저희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상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오늘 실무자하고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예.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그 3번, 4번 대결이 같은 사람이 하게 되면은 3시간 내리하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20분 정도 휴식이 있습니다. 예. 광고 나갈 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시간 10분씩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합쳐도 2시간 20분이고 그래도 길어요. 예. 2시간 20분이면 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누면서도 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대결이 예. 어떻게 보면은 끌어낼 수 있는 저희 경선의 흥행을 극대치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 후보가 누구를 택하는지에 전혀 뭐 선관위 차원의 교통정리나 입김은 없었고 실제로 본인들이 누굴 먼저 쓰러뜨려야 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런 걸 봤을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1차 경선 때와는 달리 2차 경선부터 그러니까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2명이 가려지거나 혹은 과반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당심 5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아침부터 다시 한번 한동훈 후보 저격수로 돌아왔었습니다. 사사건건 깐죽대고 사사건건 터집 잡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대통령 하기 싫었다 그 말도 합니다. 야당은 저러지 여당 대표는 사사건건 깐죽대고 어깃장 놓지 고립무원 상태지. 우리 당이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요. 본인의 잘못을 좀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국민들은 뭐라고 봐요? 배신녀라고 보잖아. 사실요, 뭐 제 옆에도 나와 있지만 굳이 뭐 지난 주말 것까지 꼭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 이른바 키높이 구두는 온갖 사설에서 다 홍준표 후보의 여러 품격과 발언들을 비판했었고 바로 한동훈 후보 쪽도 특활비와 탈당 이력을 맞받아쳤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진욱 대변인. 오늘 다시 한번 뭐 똑똑하고 잘생겼다. 지금은 좋아한다라고 했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밀당 뭐 단짠단짠도 있고 사사건건 깐죽과 어깃장 이런 홍준표 후보의 전략적인 발언들이 아무래도 2차 경선이 당원 50%가 반영됐기 때문입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홍준표 후보의 성정상 본인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참고 지나갈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제 홍준표가 오늘의 홍준표가 아니었고 오늘의 홍준표가 또 모레의 홍준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지금 이 지난번 토론회에서 사실은 이 저질 토론회라는 그런 혹평을 또 받았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 홍준표 후보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뭐 예측들을 하는데 저는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토론회가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예. 상당히 상대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 질문들이 격화되다 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또 뭐 B급 질문이라고 하는 예. 그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일단 오늘은 화기애애했습니다만 예. 모레도 화기애애할지 예. 화기애매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고춧가루 뿌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김진욱 대변인께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B급이나 저질 토론보다는 여기 옆에서 사회 보신 분도 계시는데 논란의 토론 정도로 제가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 유인석 대변인. 네. 이게 어쨌든 마스 토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많이 쏠리고 누구한테 적게 쏠린다. 한동훈 대표가 3번 토론에 등판을 하게 되는 걸 한 대표 쪽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기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기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견제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동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는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4강 안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셨다면 아마 한동훈 후보는 4개의 모든 세션에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모든 분들로부터 지목을 당해서 토론 상대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편의상 탄핵 쪽, 뭐 탄핵 찬성 쪽, 반대 쪽 이렇게 나눈다면 탄핵을 반대하셨던 두 후보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넘어야 나중에 또 본인이 정말 최종 후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지목을 한 것이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그 상황을 상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하루에 2번 연속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목금 준비를 위해서 각 캠프들도 오늘 비상이 걸렸을 것 같고 사실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지목을 한 다음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다음에 이 후보에게 지목을 받고 싶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3분 다 날 지목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좀 언호를 했어요. 서로 지목하기로 하자. 그래서 합의돼서 둘이 서로 지목합니다. 누가 본인을 좀 지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바가 있을까요?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만만하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방금 떠나시기 전에 안철수 후보님이 제일 만만하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목 토론 중에 3번으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 여러 해석들을 내놨는데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안철수 후보가 지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만만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막 결선 가서 붙을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만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걸 이제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만만해서 지목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약간은 어쩌면 누군가 보기에는 선을 넘은 발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토론 자체가 지명권이 있고 또 지명받는 상황도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본인이 차별화할 수 있거나 본인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예. 지명을 당할 때는 자신의 지명 권한을 쓰지 않고도 또 한 번 자신의 어떤 그런 노출도를 높일 수 있거나 또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지명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지명권은 행사는 했지만 지명은 아무에게도 당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토론에서의 존재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관련해서 저는 또 홍준표 후보가 좀 뭐 만만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대놓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토론 과정에서는 더 거센 표현들이나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어쩌면 감정적으로 후보들 간에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예.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의 이 토론회가 또 국민들께도 또 국민의힘 당원들께도 많은 관심을 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